안녕하세요. XRP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전달드릴 소식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틀 전쯤에 바로 일본에서 출시된 머니탭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머니탭 같은 경우는 다들 알고 계시죠? 호재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정말 좋은 소식인 건 맞는데 이 소식이 도대체 왜 좋은 소식인지 그 이유와 그리고 이 소식의 정확한 내용 이것들을 좀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이 이 머니탭 관련돼서 리플사에서 공식 트위터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여긴 이유가 이제 머니탭이 엑스라피드를 쓰냐 안 쓰냐 이런 거를 놓고 많이들 기대를 하시는데요. 사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엑스라피드를 쓰지 않아요. 아직은 쓰지 않는 게 사실이고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여정을 향해 가는 그런 비즈니스 단계적 모델인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 듣고 이해하시면은 왜 이게 좋은 소식인지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설명을 드리죠. 10월 4일날 이제 보시는 리플 공식 트위터에서 머니탭이 출시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리얼타임 세틀먼트를 제공하긴 하는데 도메스틱입니다. 바로 국내죠.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서 송금하는 데 있어서 그 페이먼트 세틀먼트에 있어서 리얼타임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요.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일단 중요한 거고요. 현재로서는 도메스틱, 국내에서만 된다. 국내는 어디죠? 일본 내죠. 자, 그래서 간단히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은 24시간 365일 송금이 되겠죠. 이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기반이 바로 IC 클라우드 2.0이라고 해서 일본 내 SBI 컨소시엄 은행들이 바로 엑스커런트를 클라우드 안에 구성을 해서 서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24시간 365일 중지하지 않고 계속 가동되고 있죠. 오퍼레이팅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스마트폰 어플이라 송금 단순하게 할 수 있고 뭐 전화번호나 QR코드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거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송금 방식에서도 쓰는 방식이죠. 중요한 거는 바로 수수료 부분일 텐데요. 수수료는 지금 참가하는 은행이 바로 요 은행들인데 이게 원래 일본어인데 한글 번역해서 좀 약간 어색합니다. 어색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수수료가 제로라는 거예요. 얘네들끼리는.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국내만 송금이 된다는 거는 사실 엑스라피드는 다른 법정 화폐, 그러니까 서로 다른 피아트끼리 이제 해외로 송금할 때 활용되는 솔루션이잖아요. 그런데 국내 송금만 되고 더군다나 일본 내 모든 컨소시엄 은행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단계는 3개고 이런데 뭐 거기 안에서 수수료가 이제 빵원인 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명백하게도 바로 엑스라피드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확대를 하죠. 이거 엑스라피드의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죠. 간단하게 심플리케이트한 구조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확대를 조금만 할게요. 이 정도.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엑스라피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본 엔화죠. JPI. 일본 엔화가 거래소 통해서 이거는 당연히 SBI VC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멕시코로 보낸다고 하면은 이거는 빗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겠죠. 보면은 엑스라피드는 수수료를 내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여기 이건 XRP 레저상에서 내는 수수료겠죠. 이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XRP 옮겨갈 때 페이먼트 할 때 발생하는 트랜잭션 코스트,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라지는 드랍이라는 단위로 저희가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거래소에서 이제 트레이드 할 때 발생하는 바로 피, 그러니까 거래소가 먹는 피, 그것도 일종의 수수료죠.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 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도메스틱이잖아요. 이거는 일본 내의 도메스틱이고 구간이고, 이 부분은 이제 멕시코 내 도메스틱이죠, 각각. 지금 FI 금융기관과 거래소 간에 이제 송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계좌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송금 또는 수취인이 받는 그 계좌, 은행의 계좌, 어카운트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여기 계좌 이동하는, 국내에서 계좌 이동하는 그 송금대 수수료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지금 머니탭이 어느 단계에 온 거냐면 바로 국내 수수료를 절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빵원이라고 아까 보셨죠?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다. 엑스라피드 자체는 목표하는 바가 뭐 되게 굉장히 많지만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잡으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스피드, 세틀먼트 이제 2분 안에 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3초밖에 안 되지만 다른 이런 부분들 합쳐서 이제 총 2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코스트입니다. 이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코스트 절감. 이게 총으로 따졌을 때 4에서 70% 코스트 세이빙이 되는 건 이미 파일럿 테스트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리플사뿐만이 아니라 리플사의 파일럿 테스트를 한 고객들조차도 본인들 입으로 이 얘기를 하죠. 코스트 세이빙이 이 정도 됐다고. 자, 그래서 코스트 세이빙을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거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1번, 여기 사이도 해야 되고, 2번,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트레이드, 그걸로 인한 피도 많이 줄여야 돼요. 수수료도. 그리고 3번이 도메스틱 간의 계좌에서 이동할 때도 이 코스트를 많이 세이빙해야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돼야지. 근데 지금 머니탭은 왜 이게 좋은 소식이냐면 이 단계, 바로 세 번째 단계, 국내 간에 송금하는 바로 코스트 세이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머니탭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준비할 거는 요거 남았죠. SBI VC. 거래소가 오픈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공개했느냐 안 했느냐도 리퀴디티, 유동성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기도 해요. 사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XRP 입출금이 되냐 안 되냐예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XRP를 쓰려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보이시는 것처럼 거래소 간에 XRP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SBI VC 시스템이 이 XRP 레저상에서 일어나는 페이먼트, 바로 거래소에서 나가는 XRP와 들어오는 XRP, 바로 입출금이죠. 이게 지원이 본인들의 시스템이랑 이렇게 맞물려서 지원이 안 되면은 XRP를 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마침 이거 입출금 지원이 언제라고 나왔죠? 2018년 12월입니다. 지원이. 이때가 바로 이더리움을 상장한다고 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냐면 우리 데이비드 샬츠, 스낵맨이 디스코드라는 곳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니셜 국제 페이먼트 통로에 있어서 이게 빠져 있습니다. JPI. 바로 일본 엔화가 빠져 있어요. 쌍에서. 그러니까 초기 구간에는 일본이 XRP를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멕시코는 이제 쿠알릭스가 라이브로 쓰고 있다고 해서 확인이 됐죠. 그럼 또 뭐가 남았냐면 미국에서 필리핀이랑 유럽에서 멕시코, 유럽에서 필리핀, 이게 남아있어요. 초기 구간이 이 4개라고 했는데 일본이 빠져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조합해 볼 때 아무리 빨라봤자 12월이에요. 올해 12월쯤으로 예상이 되고요. SBI VC가 엑스라피드를 사용하는 거는. 그리고 빨라서 이제 12월이지 내년 3월쯤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좀 약간 안타깝지만은 좀 SBI VC가 제일 먼저 할 줄 알았는데 좀 생각보다 느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드리자면 모니탭이 이제 특징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모니탭의 특징은 보신 것처럼 365일 24시간 바로 편의점처럼 가동에 있어서 멈춤이 없다. 1년 내내 24시간 편의점처럼 계속 가동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수수료는 현재 3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어서
그 업체끼리, 그 은행끼리만 이제 수수료가 거의 빵원이라 면제지만 중요한 의의를 갖는 거는 바로 국내 도메스틱 송금간에는 수수료가 0원이라는 거. 그리고 그게 시사하는 바는 바로 엑스라피드 코스트 세이빙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코스트 절감함으로써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바로 방금 말씀드린 국내가는 이제 송금할 때 수수료 최하로 낮춰야 되고 빵원 가까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레이드,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트레이드할 때 그 코스트, 그리고 세 번째는 XRP 레저상에서 거래소에서 거래소 간으로 넘어갈 때, 그 페이먼트 일어날 때 트랜잭션 코스트 발생하는 거. 이 세 가지 조합인데 이것들을 낮춰야 되는데, 바로 머니탭이 국내 수수료에 있어서 0원으로 만든 케이스. 그래서 이 엑스라피드 사용을 위해서 하나씩 구성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비드 슈왈츠에서 이제 초기 국제 페이먼트 통로는 이제 일본 엔화가 빠져 있다는 점과, 그리고 SBI VC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엑스라피드 사용을 위해서는 거래소 간에 XRP 입출금 기능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12월에 이루어진다고 밝혔죠. 경영보고 이런 데서 컨퍼런스에서. 그래서 그걸 미루어 볼 때 아무리 빨라도 올해 12월부터라는 사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머니탭 관련된 소식을 정리를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12월에 뭐 입출금 지원하고 이러면은 관련된 소식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소식들을 이제 잘 살펴보고 기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달드릴 소식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탭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XRP 팩토리였습니다. 다음에 다른 소식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